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성공도, 돈도, 명예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연 속에서 살면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만 남는다는 사실을 어느 날 뒤늦게 실감하곤 합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남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시작해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의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그 눈을 철칙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도발적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는 반드시 속여라.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속인다니 거짓말하고 기만하라는 뜻인가. 하지만 그가 말한 속임은 배신이 아니라 절제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감추고 지키기 위해 감춰야 할 것은 기꺼이 감추라는 관계의 기술이자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반대로 행동합니다. 가진 힘을 과시하고 벌어들인 돈을 뽐내고 사람을 몇 마디 말로 단정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강함을 드러내면 경쟁자가 몰려들고 돈을 드러내면 탐욕이 꼬이며 사람을 단정하면 배신이 찾아오고 마음을 드러내면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정주영은 세상의 그런 메커니즘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속여라는 역설을 남겼습니다. 건강을 속여라, 돈을 속여라, 사람을 속여라, 마음을 속여라. 여기서 속임은 감춤입니다. 보여주기보다 지키기를 우선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직을 미덕으로 배웠고 진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용기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장에서는 때로 전술적 침묵이 진심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패를 까는 사람이 대개 불리하듯 삶이라는 긴 협상에서도 자신의 패를 전부 펼쳐 보이는 태도는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우리는 건강, 소비,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공개합니다. 식단과 운동 루틴, 시계와 가방, 숫자와 성과, 심지어 상처와 분노까지도 손쉽게 노출합니다. 그러나 과시의 시대일수록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가 커집니다. 근육은 사진으로 키워지지 않고 신뢰는 인증샷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마음의 내구성은 댓글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속임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적 의미를 얻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 감춤으로써 길러지는 것, 말을 아껴 시간이 드러내게 하는 것, 이는 겁이 아니라 지혜이고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 가지일까요? 그는 젊을 때 몸으로 세상을 뚫고 나갔기에 체력의 소모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았고 돈이 없을 때와 넘칠 때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았으며 말로는 성실한 척하던 이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곧장 밖으로 내 보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택한 해법은 단순합니다. 패를 들고도 들킬 듯 말 듯 웃고도 계산을 멈추지 않으며 믿는 듯 보이되 시간을 심판자로 세우고 강한 듯 보이되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균형. 이것이 속여라의 본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내 힘은 남의 기대를 부추기는 광고판이 되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뒷받침하는 토대인가? 내 돈은 관계를 왜곡시키는 미끼가 되었는가? 아니면 기회를 흐르게 하는 연료인가? 사람을 몇 번의 식사와 몇 마디 말로 너무 빨리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이 끓어오를 때마다 즉시 표출함으로써 내 약점을 세상에 낱낱이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불편하기에 길을 보여줍니다. 속임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과실을 드러내고 오래 가기 위한 절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견디고 기다릴 때 시간은 진짜를 우리 곁에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드러내는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야말로 평생 내 편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4가지 원칙을 하나씩 펼쳐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숨기지만 비겁하지 않게, 절제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그 균형을 익히는 과정이 곧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주영이 남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건강과 돈이었습니다. 건강을 속여라, 돈을 속여라.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자랑할수록 좋은 것 같고 돈은 많음을 증명해야 신뢰를 얻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삽을 들고 공사판을 누비면서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내세우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힘을 소모시키려 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묵묵히 일하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일을 맡기고 도와주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모이고 약한 자 옆에는 동지가 모인다는 원리. 바로 이것이 그가 몸으로 체득한 법칙이었습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첫 발을 내딛던 시절 그는 빈손인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읽고 계산했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이것이 그가 되고자 한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을 쥔 지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남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 뿐입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동지와 가짜 동지를 가려냈습니다. 현대 사회의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보아도 그의 철칙은 유효합니다. 사회적 신호이론 시그널 티어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를 통해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과시일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과시적 신호는 많은 이익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생자와 경쟁자를 불러들이는 비용이 큽니다. 반대로 검소함과 절제는 저비용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리더가 고급 승용차가 아닌 소박한 차를 타고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본질에 집중하는구나 라고 더 깊은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주행의 원칙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그는 종종 지갑이 텅 빈 척 농담을 했습니다. 상대가 느슨해지고 오히려 그 빈틈을 메우려 하면서 협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돈을 감추는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내 힘과 자원을 모두 드러내는 순간 주도권은 사라지지만 일정 부분을 감추고 조절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지만 그것을 과시하는 순간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의 늪에 빠집니다. SNS에 운동 인증 사진을 올리는 대신 조용히 꾸준히 루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둘째, 돈, 급여, 자산, 소비 패턴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진짜 우정과 연대는 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보여주기 위해 쓰지 말 것입니다. 가정경제든 기업 재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건강을 드러내면 세상은 그 힘을 소모하려 들고 돈을 드러내면 그 돈을 노리려 든다. 따라서 감추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몸을 낮추고 돈을 감춤으로써 그는 평생 도전할 힘을 얻었고 진짜 동지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철칙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과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곧 어떻게 지혜롭게 감추고 절제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주영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사람을 속여라, 마음을 속여라였습니다.
이 역시 곧이곧대로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말은 결코 기만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 알았다고 믿는 순간 속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말고 언제나 거리를 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 수없이 배신당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배우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성급히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색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신중함이 결국 그를 수많은 위기에서 지켜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도 그의 태도를 뒷받침합니다. 인지 편향 코그니티브 바이어 중 하나인 첫인상 효과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빨리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첫인상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본능적으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이되 속으로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이었습니다. 가까워지되 선을 긋는 것, 웃되 무조건 믿지 않는 것, 바로 그 절제가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마음을 속여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약점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화가 나면 바로 표정에 드러나고 두려우면 떨리는 목소리로 나타나며 조급하면 말투에 배어 나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협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결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웃을 때도 속으로는 계산했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 미소가 아니라 인내와 절제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조직을 지탱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에서 관찰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동료나 파트너를 만났을 때 최소 90일 동안은 평가를 유보하고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 버티는지 그 반응 속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셋째, 마음 관리입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메신저에 답하지 말고 24시간 룰을 적용해 보는 것. 중요한 메일은 초안을 쓴 뒤 하루 뒤에 보내는 것. 회의에서 즉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일단 메모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절제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주영의 삶은 그 증거입니다. 그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 자리에서 결코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들어도 호탕하게 웃으며 버텼습니다. 속으로는 불안이 수십 번이나 그를 무너뜨렸지만 겉으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 덕분에 직원들의 사기는 무너지지 않았고 협력자들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속일 줄 아는 사람,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속인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시간을 믿는 것, 감정을 곧장 드러내기보다 삼키고 견디는 것, 그 속임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방패이자 삶을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성급히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 내 감정을 너무 쉽게 내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간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는 더 얕아지고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보여주기 문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정주영의 속여라 철학은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감추고 절제할 것인가가 곧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운동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나의 젊음과 활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본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주영의 철학대로라면 진짜 건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외치기보다 매일 새벽 2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화려한 운동 장비보다 자기만의 루틴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건강은 쉽게 무너지지만 조용히 쌓아 올린 건강은 오래갑니다. 다음은 돈입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와 과시의 시대입니다. 집, 차, 명품이 곧 자기 존재의 증거인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시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정주영이 강조했던 것은 돈은 흘러야 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움켜쥐면 썩고 흐르게 하면 돌아온다는 철학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개인 재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인정을 끊고 불필요한 과시를 멈추고 돈을 경험과 기회에 흘려보낼 때 돈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SNS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숫자가 곧 관계의 증거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사람을 성급히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관계를 관리할 때 팔로워 친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때 곁에 서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행동이 관계의 진짜 잣대입니다. 마지막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바로 글을 올리고 화가 날 때 즉시 댓글을 답니다. 그러나 이런 충동적 노출이 곧 약점이 됩니다. 정주영은 협상에서 웃음 뒤에 계산을 숨겼고 불안 속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위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메일은 초안을 쓰고 하루 뒤에 보내는 것, 화가 난 순간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24시간을 두는 것, 회의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 대신 메모로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 이런 작은 절제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주영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면 하나의 플레이북이 됩니다. 건강, 보여주기식 운동 대신 조용한 루틴 관리, 돈 소비 인정을 끊고 가치 우선의 자금 흐름 설계, 사람 숫자보다 행동, 관계 관찰 기간 설정, 마음 감정 레이턴시를 두고 기록을 통해 절제, 여기에 우리는 자기 점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번 주 나는 건강을 자랑했는가, 지켜냈는가, 돈을 과시했는가, 절제했는가, 사람을 성급히 단정했는가, 기다렸는가, 마음을 적시 드러냈는가, 감췄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삶은 한층 단단해집니다. 정주영의 소개라는 결코 낡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노출과 과시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추어야 오래가고 절제해야 진짜가 남습니다. 보여주기보다 지켜내기를 택하는 순간 인생은 우리 편이 됩니다. 건강, 가족, 사람, 돈, 정주영이 평생 붙들었던 네 가지 기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얽히고 맞물려 거대한 고리를 이루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기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고 돈을 바로 보아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만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네 가지 뿌리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주영은 왜 굳이 속여라라는 강렬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겉으로 모든 걸 드러내면 세상은 반드시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힘을 소모시키려 하고 돈을 드러내면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다 안다고 믿으면 배신이 찾아오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숨길 것은 숨기고 감출 것은 감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인연이 걸러지고 평생의 동지가 남는다. 그가 남긴 철학은 시대를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과잉, 과시, 경제, 관계의 가벼움, 감정의 적시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의 네 가지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을 속이라는 말은 보여주기식 삶을 버리고 묵묵히 자기 몸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돈을 속이라는 말은 소비와 허영 대신 절제와 가치를 품으라는 조언입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말은 숫자와 첫인상에 속지 말고 시간이라는 심판을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마음을 속이라는 말은 충동과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인내와 절제를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결국 네 가지 속임은 네 가지 덕목으로 바뀝니다. 건강을 속이면 겸손이, 돈을 속이면 절제가, 사람을 속이면 기다림이, 마음을 속이면 인내가 자리 잡습니다.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갖게 됩니다. 정주영이 거대한 도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면으로 밀어붙였지만 동시에 세상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내 건강은 보여주기 위한 허세인가? 조용히 쌓은 힘인가? 내 돈은 관계를 왜곡시키는 미끼인가? 아니면 기회를 흐르게 하는 연료인가? 나는 사람을 성급히 내 편이라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자신이 있다. 그 웃음 속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으로 남은 이유였습니다. 삶은 결국 드러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보라고 할 때 감추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버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건강, 가족, 사람, 돈, 이 네 가지를 과시하지 말고 감추고 다스리고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평생 함께할 동지가 곁에 남을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